이렇게 따졌을 때 광교 못지않은 아파트 가격을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15억 이상은 된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위치해 있는 곳은 포벌판, 무슨 신도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도심인데 새롭게 리셋이 되는 거죠. 낙후된 곳이 철거가 되고 새롭게 들어서는데요. 여기가 바로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노보텔 맞은편에 위치한 팔달구 고등동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 개발을 들어가야 하는데 이쪽이 이제 업무 기반 시설과 상업 시설들이 이제 새롭게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뒤로 보이는 게 굉장히 궁금들 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저곳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이곳은 이제 수원역 인근에서 현재 대장주 아파트 역할을 하고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가장 큰 세대입니다. 뭐 1000세대도 큰 세대입니다만 이곳은 그곳의 4배, 무려 4086세대. 와, 대단합니다.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이곳은 지금 세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5평, 30평, 34평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25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6억 3천만 원대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게 1월 달이기 때문에 6억 3천에서 지금 뭐 6억 말까지는 갔을 것 같고 7억을 바라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30평인데 30평이 지금 한 뭐 8억 후반대. 8억 9,995만 원. 9억에 육박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34평이 지금 이미 10억입니다. 10억이 넘었어요. 10억 초반대. 이게 근데 다 1, 2, 3월에 실거래가이기 때문에 6월이 됐잖아요. 그 이상이 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GTX 신호선이 아직 들어서지 않았는데 이 가격이면. 네, 시작 전부터 이미 10억 클럽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당한 기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까 얘기 좀 해볼까요? 수원 일대에서 광교가 가장 잘 나가고 있죠. 그곳이 지금 한 뭐 15억, 16억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견인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입지적 요건, 바로 프로지오 자이 앞에 업무시설, 기반시설들 들어가고 역세권으로서 도보가 가능한, 그것도 펜타 역세권. 이렇게 따졌을 때 광교 못지않은 아파트 가격을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15억 이상은 된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제 왼쪽으로 보이는 저 멀찍이, 뭐가 이렇게 보이는데 저기가 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다고. 제가 잘한다고요?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설명은 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청량리, 영등포, 용산과 같은 곳에 예전에 기차역에는 빨간 불을 켜고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가 있었어요. 수원역에도 그거와 비슷한 이제 업소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쪽이 정리가 새롭게 되어서 새 단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인근에 수원군공항이 있습니다. 이 수원군공항은 화성시와 수원시의 영토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넓은 면적을 새로 개발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항상 좋은 점만 얘기하는데 살짝 단점이 있다면 요 바로 소음 문제? 그러니까 공항이 있죠. 그것도 공공기지이기 때문에 소음이 살짝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좀 단점으로 잡히고, 이어서 오는 문제는 또 용적률의 문제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고도 제한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상당한 또 기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2013년부터 얘기가 나왔고 본격적으로 2017년도에 뭐 계속해서 이곳에 이전하는 문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뭐 2030년까지는 이전을 하는 방향이 아니겠냐.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그 역세권이면서 인구 유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거가지가 새롭게 들어서는 곳들은 지금까지 군부대가 있던 곳이 꽤 있었어요. 네. 보면 송파구 일대도 그랬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천구가 네. 거기도 이제 부대 이전을 다 하고 그 외에 뭐 업무 산업시설과 롯데타운들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네. 이런 식으로 주변 시설이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안 이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시간 문제일 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기반 시설이 주변에 다 자리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넓은 부지에 새로운 개발할 수 있는 평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여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바로 뒤쪽에 보이시는 8달 3구역입니다. 이 8달 3구역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 푸르지오 아파트보다는 수원역에서 더 가까운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8달 3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법정 싸움이 길게 이루어져서 해제가 되었던 곳입니다. 사업시 인가 직전까지 갔다가 여러 분쟁 문제로 해제가 되었다가 지금 2021년 3월에 다시 사업시 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조합원 쪽에서 승소를 한 것이죠. 소송이 굉장히 길었던 곳인데 드디어 다시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서 무섭게 피가 단번에 붙었죠. 확정된 2021년 3월 이후에 무려 4억. 아파트 한 채 값이 떡하니 혹처럼 붙었어요. 근데 지금 그 정도 4억 붙었다고 해도 소장원이 3번 굴르면 갈 수 있는 초초 역세권인데 세대도 큽니다. 1000세대가 넘네요. 그래서 분양가는 지금 뭐 일반 분양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00만 원에서 평당 2천만 원 정도고요.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는 6억 중후반. 가격 너무 좋죠. 근데 거기에 피가 4억이 붙었어.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거의 뭐 한 10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조합 설립 인가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아직 과정이 그래도 최소 5년 이상은 남았다고 봐야죠. 인가를 받고 나서 이제 관리 처분 들어가고 이주하고 하다 보면은 5, 6년이 지나야 되고, 근데 아직 4억의 피다 했을 때 지금 한 10억 선 정도까지를 보면 되는 건데 그 이상이 되겠죠. 왜냐면은 이미 완공이 됐을 때 GTX 신호선도 2027년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 완성이 됐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네, 그때쯤이면 교통 인프라가 거의 대부분 갖춰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광교에서 강남으로 진입하는 시간보다 여기에서 강남으로 진입하는 시간이 4분의 1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 가격이 광교 못지않게 간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 곳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알짜 아파트를 또 소개해 드리러 출발을 해야겠죠. 자, 출발하시죠. 지금 8달 3구역 쪽에 보면은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대부분 뭐 빌라나 단독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해창 아파트라고 해서 물건이 글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모르는 일이고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 아직은 아파트를 한번 보러 갈 겁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집장촌 인근인데요. 예, 이곳이 다 이제 집장촌이 정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랬죠? 영등포, 뭐 미아리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인데 청량리 다 정리되면서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8달 3구역이에요. 와, 확실히 갑자기 들어오니까 우리 시대물 찍는 그 스튜디오 같지 않습니까? 응답하라 1988을 찍으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야, 이 분위기 산장여관이라 지금 보이십니까? 역시 뭐 현실 다방 산장여관 예, 개발 8달 3구역 예, 이곳이 개발에 들어가는 거라는 건 확실하게 보이는군요. 어렸을 때 정치가 물씬물씬 납니다. 여기에요. 바로 이게 해창 아파트. 거의 물건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왔으니까 대부분 주택단지에서 유일한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입구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해창 아파트의 규모가 됩니다. 예, 주변에는 빨간 벽돌이 상당히 밀집해 있고 이것도 다 철거된 개발 지역이죠. 확실히 느낌이 굉장히 낙후되고 노후되고 한 30년이 아니라 4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여기는 노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눈에서도 보이다시피 노후도는 상당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는 1979년에 건축이 되었고 현재 43년 차입니다. 이곳의 세대수는 전체 190세대로 그렇게 큰 단지는 아니에요. 여기 평수를 지금 살펴보면 세 가지 평수가 있어요. 18평, 22평, 26평이 있는데 18평 같은 경우는 약 3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 22평 같은 경우는 5억 5천, 26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거래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곳의 특징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은 전세가가 1억이 넘지를 않는 금액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실거주에 대한 현재 가치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이 매매가를 보시면은 이 부동산의 입지 가치가 향후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보면은 대우 프로지오 아파트가 보이시죠? 네, 이곳인데 이곳도 지금 1293세대로 꽤 크고
여기서 상당히 인접해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 뭐 동수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곳이 프로지오 아파트고 1999년 된 아파트예요. 세대도 크고. 근데 가장 큰 평형이 있다는데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해요. 역세권이면서 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곳은 가장 큰 평형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평형대냐면 바로 54평이 있다는 거에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지금 실거래가는 2021년 1월에 8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곳에 지금 48평이 있습니다. 48평 같은 경우에는 21년 3월에 8억 5,800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800만 원 값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물론 지금 1월달과 3월달이라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만큼 50평형대가 가격이 저렴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48평보다 싼 실거래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지금 뭐 31평과 그리고 23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31평이 5월달에 거래가 됐는데요. 7억 5천만 원, 그리고 23평이 4월달에 거래가 됐습니다. 6억 3천만 원 정도 거래가 됐어요. 바로 이곳이 흙 속의 진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곳은 저희 이제 GTX C 노선 여기 들어온 입지 중에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할 아파트인 평동 동남 아파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곳이 지금 소개해드릴 곳인데요. 수원역은 어마어마하게도 그 규모가 큰 환승 복합센터이기 때문에 입구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진입하기가 쉬운 곳이 있고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동 동남 아파트는요, 바로 GTX 신호선이 들어섰을 때 입구와 가장 가깝게 맞닿는 아파트라는 거, 그 점에서 높이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개발 호재에 있어서 군부대 이전을 한다면 가장 높게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라는 거, 인근의 아파트들 중에 평형대별 가장 가격이 낮다는 거, 거의 1억 원이 낮습니다. 20평형대가 쭉 살펴봤지만 한 6억 원대를 형성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곳은 바로 24평이 5억 1천입니다. 1억이 싸죠. 그리고 이곳에는 지금 33평이 있습니다. 33평도 보통 7억 원, 8억 원을 형성하고 있을 텐데요. 이곳은 지금 5억 9천 정도. 그리고 46평이 있고요. 7억 원 중후반을 형성하고 있는 게 이곳의 가격이고요. 주변 지역에 비해서 평형대별 1억 정도가 싸다는 거. GTX 신호선에 근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지혜라는 거. 그리고 수원 지역의 모든 분들에게 열망이 되는 군부대 이전이 됐을 때도 가장 큰 수혜 지역이라는 거.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알차게 숨어있는 진주를 소개해 드리게 돼서 오늘도 큰 수확이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현장을 가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